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등록 상태에서 농약과 비료를 생산, 판매하거나 수십 톤의 농약을 허가받지 않고 천막 등에 보관한 불법 농약, 비료 유통, 판매업체들이 무더기로 경기도 단속의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농번기를 맞아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24일까지 도내 135개 농약, 비료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농약, 비료 미등록 생산, 판매, 약효 보증 기간 경과, 무허가 농약 보관 등에 대한 집중 수사를 실시하고 이 가운데 위법 행위가 적발된 23개 업체를 모두 형사처벌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23개 업체는 농약관리법 위반 업체가 18곳, 비료관리법 위반 업체가 5곳이다. 위반 내용은 미등록 생산, 판매 2곳, 농약 약효 보증 기간, 경과 8곳, 화훼업체 농약 불법 판매 1곳, 천막 등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농약 보관, 판매 8곳, 비료 보증 미표시 4곳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고양시 소재 비료 판매 소매업체인 A업체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6,900개의 수간 주사용 비료를 보증 표시 없이 판매하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또 A업체의 비료를 납품한 과천시 소재 비도매업체를 형사 입건하고 무등록으로 비료를 생산해 비도매업체에 납품한 인천시 소재 C업체는 관할 경찰서로 수사 의뢰했다. 이들 B업체와 C업체가 불법적으로 생산, 유통한 비료는 약 1만 2천 개에 이른다. 이 밖에 시흥시 소재 D업체를 포함한 5개 업체에서는 수십 톤의 농약을 천막 등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불법 보관하다 적발됐으며 고양시 소재 화훼단지 네이어 회자재 판매점은 농약 판매업 등록 없이 살충제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다 적발됐다. 농약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에 따르면 미등록 영업행위, 약효 보증 기간이 경과한 농약, 비료 판매 행위 등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새로운 분야의 수사를 위해 특사경 직무가 확대된 이래 농약, 비료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최초 수사라며 농자재 시장의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과 농가 피해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관련 뉴스입니다. 도민 누구에게나 1인당 10만 원씩을 지급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률이 접수 시작 한 달여 만에 90%를 넘어섰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도민은 가구 수와 출생연도 상관없이 7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인원은 1,194만 4,727명으로 신청률 90%를 기록했다.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포함하면 지급금액은 1조 8,682억 원에 달한다. 경기도는 지난달 9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 온라인 신청을 4월 20일부터 선불카드 오프라인 신청을 시작했다. 온라인 신청 시작 한 달 4일 만에 1,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신청한 것으로 상당히 빠른 속도라고 도는 설명했다. 시군별로는 화성시가 94%, 안성시가 93.8%로 신청률이 높았고 가평이 81.2%, 연천이 82.2%로 낮은 신청률을 보였다. 도는 현재 31개 시군 전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농협 및 지역 농축협 지점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오는 15일까지는 혼잡 방지를 위해 가구 수와 방문 신청자의 출생연도에 따라 신청 시기를 구분했지만 주말인 16일부터 신청이 최종 마감되는 7월 31일까지는 가구 수나 출생연도 관계없이 선불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17일까지는 직장인을 위해 주중에는 행정복지센터는 오후 8시까지,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으며 농협 지점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18일 이후는 행정복지센터와 농협지점 모두 평일 정규 근무 시간에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신분증을 갖고 가야 하며 별도의 위임장 없이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나머지 구성원의 위임을 받아 대리 수령 가능하다. 카드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사용 승인 문자를 받으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미사용 금액은 자동 해소된다.
다음은 기후변화 위기와 코로나19 관련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시민들의 기후위기 대응 요구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는 지속가능한 탈탄소 사회로 경로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는 분석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최근 코로나19 위기, 기후위기 해결의 새로운 기회를 내놓고 기후변화, 환경, 에너지 분야 전문가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와 같이 진단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이동제한과 봉쇄 조치로 환경이 개선되고 온실가스 배출은 감소했다. 코로나19가 에너지 부문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켰고 교통량,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이 줄어들며 전 지구적으로 대기오염이 개선된 결과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생활 양식 변화는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에 영향을 미쳤다. 재택근무, 화상회의, 온라인 소비 등 집에 머무는 시간과 온라인 소비 활동이 늘어나면서 전력 의존도가 어느 때보다 높아졌으며 앞으로 전력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만큼 청정 전력으로의 전환 필요성도 증가했다. 반면 일회용품 규제 유예에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 쓰레기 배출이 증가한 점은 해결해야 할 숙제다. 이러한 가운데 경기연구원은 지난 4월 기후변화, 환경, 에너지 분야 전문가 100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와 기후변화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국가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약화되지만 시민들의 기후위기 대응 요구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항목별 긍정적 영향을 묻는 질문에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64%라고 응답한 반면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규제와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각각 34%, 23%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코로나19 위기와 기후위기는 인간 활동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점에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각국 정부의 과감한 결단과 시민들의 자발적 행동은 기후위기 대응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코로나19는 기후위기에 대한 안이한 대응이 불러올 다국적 결과를 보여주는 동시에 어떻게 하면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지를 알려주는 반면교사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위기로부터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으로는 공공의료 시스템과 같은 정부의 공공투자를 꼽았으며 다음으로 정부의 체계적인 메시지 전달,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 시민들의 자발적 행동과 협력, 과학적 정보 등을 꼽았다. 경제활동 중단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및 환경 개선 효과는 3.99점으로 가장 낮았는데 이는 위기에 의한 일시적 변화가 아닌 구조적인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 동력으로 삼아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정부의 강력한 조치와 자원 동원의 가시적 효과로 나타났다. 2, 3위로는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 공공의료 시스템과 같은 정부의 공공투자가 각각 차지했다. 연구를 수행한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 위기는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탈탄소 사회로 경로를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2008년 금융위기는 고탄소 경제에서 벗어날 좋은 기회였으나 녹색 성장 정책이 전환을 유도하지 못하고 단기 건설 경기 부양 효과에 그쳐 온실가스 배출은 계속 증가했다는 것이다. 고재경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계획 중인 대규모 한국팜 뉴딜의 핵심을 2050 장기적 탄소 발전 전략과 연계한 그린 뉴딜로 설계하여 녹색 경제로 탈바꿈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 100명 중 75명이 이에 동의했고 경제 살리기가 우선이라는 응답은 없다는 결과도 이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또한 그린 뉴딜의 우선순위로 저탄소 산업 구조 전환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은 경기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2020년도 제2차 새로운 경기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구직자를 오는 22일까지 모집한다. 새로운 경기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은 공공, 공익 분야에서 일 경험을 쌓고 직업 역량을 배양해 민간 일자리로의 취업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민선 7기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규모는 작지만 실질적인 고용과 연계될 수 있는 공공 분야 일자리를 중점적으로 창출하고 민간 일자리로의 취업을 지원하는 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번 2차 사업에서는 경기 평택항만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근무할
9명주, 그린바이오 등 사회적 경제기업에서 일할 62명 등 총 71명을 선발한다. 특히 사회적 경제기업의 경우 코로나19 대응에 맞춰 소독 및 방역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직무와 코로나19 이후 상대적으로 구직자가 급감한 돌봄, 요양, 교육 서비스 관련 직무를 중점적으로 발굴했다. 신청 자격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취약계층인 도민으로 코로나19로 실직 또는 폐업했거나 소득이 급감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도 참여 가능하다. 참여자들은 6월부터 사업장에 배치돼 해당 업체에서 최장 10개월간 근무하며 직무 역량과 경력을 쌓게 된다. 참여 기간 동안 맞춤형 취업 교육과 직무별 교육 커리큘럼을 수강할 수 있다. 급여는 2020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수준인 시급 1364원으로 자격증 응시료와 취업 역량 강화 교육 수강료도 개인별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취업 상담사 자격을 갖춘 진검다리 매니저를 활용해 진로 상담은 물론 취업 코칭과 수시 일자리 정보 제공을 통해 성공적인 취업을 돕는다. 김교식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참여업체는 인건비 부담 없이 일자리를 제공받고 참여자는 공공, 공익 분야의 일 경험을 통하여 직업 역량을 배양하는 기회로 취업에 성공하기를 바란다며 경기도가 코로나19 구발 고용위기 상황에 취업을 희망하는 도민들에게 좋은 일자리로 가도록 도와주는 징검다리가 되어드리겠다고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은 5월 13일부터 오는 22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재단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에서 문의가 가능하다.